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저는 육아빠라는 활동명으로 14년째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왜 육아빠냐? 육아하는 아빠라는 뜻을 요즘에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첫 아이를 키울 때 처음에 전업 육아를 1년 정도 하게 되었고요. 그 전에 정신과 전문의로서 알고 있던 것과 또 실전 양육을 주요 양육주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다름을 많이 경험했어요. 특히나 아버지됨이라는 게 굉장히 다르구나. 전통적인 성 역할,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아버지는 뭘 해야 되고 어머니는 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철저히 구분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겉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은 굉장히 다르고 다양한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하나하나를 다 고치고 하는 것보다 그 뿌리에 있는 정서적인 부분을 잘 다루기만 해줘도 자연스럽게 부모가 바뀌고 자연스럽게 아이가 바뀌고 가족의 분위기가 바뀌고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됨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릴 때 핵심은 감정이다라는 토대로 강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아버지됨, 정서로 연결되어 독립을 돕는 아버지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핵심 메시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버지는 아이의 의존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주고받는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내적인 독립을 돕는 사람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찬찬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역할이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와 우리가 해야 할 아버지의 역할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과거의 아버지 상은 통제자 그리고 규율의 상징이었죠.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책임감이 굉장히 크고, 또 아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버릇을 잘 들여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충고를 하고 인생에 도움되는 교훈을 얘기하고, 이런 게 아버지 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소하게 아이 입장에서 자주 경험되는 감정을 등한시하게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니까 당연히 울 수 있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울지 마, 그깟 일로 왜 울어, 이런 식으로 말이 먼저 나가기가 쉽죠. 평소에는 소소한 대화는 없고 말도 없고, 그러다가 아이가 크면서 좀 진로 같은 고민을 할 때는 갑자기 또 개입을 해서 아빠가 사회생활 먼저 해보고 경험상 이런 게 좋다, 앞으로 추세는 이런 게 좋다, 그래서 아빠 말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 상이라는 게 좀 어렵고 뭔가 엄격한 느낌이 들고, 하지만 왠지 말은 들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조금 불편하고, 이런 식의 아버지 상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날의 아버지는 요구되는 게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감정이다라는 게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감정이 중요하고 정서 조절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사회생활이 어렵고, 이런 게 이제 많이 알려지니까 아이가 커갈 때 정서적인 조율을 잘 하도록 돕고 싶고 도와야 되는 게 아버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경험하는 소소한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그 분위기를 잘 깔아주고, 아이가 언제든지 감정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부모에게 의지해서 안정기지 역할을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오늘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아버지 상인 것 같아요.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런 표현이 있죠. 말로만 해서는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하는 말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 뒷모습을 통해서 연상되는 그 고유한 분위기, 감정 리듬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반응 방식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내면화합니다.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게 아이거든요. 그 분위기, 감정의 분위기를 빨아들여요. 근데 전통적인 아버지 상은 감정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감정은 표현을 금기시 해야 되고,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도 티가 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억압하고 억누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표정이 굳은 상태로 집에 돌아오면은 아이는 그 표정을 보면서 뭔가 감정적으로 아버지가 좀 힘든 것 같다라는 인식은 하지만
표현을 안 하니까 그게 뭔지 알 수도 없고 혹시 나 때문인가? 내가 더 잘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또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바람직한 거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표현하면 되거든요. 오늘 회사에서 실수를 좀 했는데 그래서 좀 창피한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감정 표현을 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아, 그래서 표정이 굳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오히려 안심을 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억압하느라고 표정은 굳어지고 그러다가 보면 결국 쌓이다가 아이가 앞에서 자꾸 성가시게 굴거나 말을 안 듣거나 시끄럽게 떠들 때 막 소리를 갑자기 지르는 거예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고 아버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고 그러니까 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 원래 감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억압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터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실 바람직한 거는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아빠가 조금 전에 너한테 화가 났던 거는 너가 그러다가 위험해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랬던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가 분노나 불안 같은 다양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루는 방법을 보여줄 때 아이는 그거를 계속 보고 듣고 하면서 정서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조절한다는 거, 그런 식으로 정서를 다룬다는 것을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상반된 두 가지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존 욕구고 하나는 독립의 욕구입니다.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평생 해야 되는 과업, 인생의 과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의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외로워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끈끈이 의존하고 싶고 친밀감을 누리고 싶어서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 의존 욕구는 충족이 되는데 상반된 욕구인 독립의 욕구가 이제 결핍이 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친구도 못 만나. 구속받아. 그래가지고 헤어져요.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립의 욕구는 충족이 되는데 또 상반된 의존 욕구가 또 결핍이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죠. 이거를 평생 동안 대상은 다르지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인생의 과업인데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선 태어났었을 때 의존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부모에게 100%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먹여줘야지 먹고 재워줘야지 자고. 근데 점점 자라면서 자기의 생각이라는 게 생기고 욕구라는 게 인식되고 하면서 점점 독립의 욕구를 충족해가는 방식으로 점점 성장을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특히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는 거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잘 키워야 된다. 이 세상 나가면은 혼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아이에게 독립심을 키워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몰두하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또 처음부터 독립 혼자 해 이래야지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충분히 부모를 의존할 수 있는 의존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지만 안정감을 가지고 점점 독립의 욕구를 스스로 느끼면서 독립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핵심이 감정이다라는 관점에서 이 의존 욕구와 관련된 감정을 잘 다뤄줘야 돼요. 아이는 별것도 아닌 거에 사실 많이 무서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차가 확 지나갈 때 무서워하거나 낯선 공간을 갈 때 무서워하면은 그거를 있는 그대로 감정을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아, 무서울 수 있겠다. 근데 아빠가 옆에서 손 잡아줄게. 천천히 같이 지나가 보자. 이런 식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이고 그런 안전한 의존 속에서 아이는 점점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하고 싶은 욕구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럴 때 독립을 연습하게 되는 거거든요. 좀 요약하면은 충분히 의존할 수 있는 아이가 결국에는 충분히 독립해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해야지 결국에는 안정된 정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산다. 이런 얘기인데 세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민감성, 반응성, 일관성. 민감하게 아이의 감정을 헤아리고 또
적절하게 그 감정을 반응해주고 이런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일관되게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고 역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아이는 예측이 가능하구나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 그럴 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런 안정된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아이는 이 세상을 탐색하고 싶은 그런 욕구, 좀 더 도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론으로는 정서조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부모가 감정을 다루는 거를 아이는 그대로 보고 자기도 그대로 감정을 다룬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극과 극으로 우선은 회피라는 걸 합니다. 감정을 억압하고 감정에 대한 공포가 있고 감정은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힘들고 해도 감정이 불편하고 해도 그냥 말을 안 하고 표정을 굳고 오히려 방 들어가서 문 닫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쌓이면 이제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별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고 이런 극과 극의 방식, 이런 극과 극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아버지상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스스로 다루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화가 나면은 아빠가 지금 속상해서 너가 하는 말이 잘 안 들어와. 조금만 기다려줘. 이런 식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이는 그걸 보면서 뭐 실망을 하거나 아버지가 왜 감정도 그렇게 관리를 못해 이게 아니라 감정이라는 거는 그런 거구나. 그렇게 표현하면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다루면 되는구나. 나도 감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다루면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스스로 감정을 다루고 표현하는 그 방식을 아이는 그대로 습득하고 그렇게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요약하면은 아버지가 감정을 건강하게 잘 표현할수록 아이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잘 다루는 법을 배운다. 이런 말씀이죠. 핵심을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는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뭘 듣고 배우나요? 정서적인 상호작용. 정서를 아버지가 다루는 것을 그대로 보고 듣고 배우고 자기도 세상을 살 때 그 방식으로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그냥 아버지와의 관계를 좋게 하고 가족 분위기를 좋게 하고 이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의존하던 아이가 점점 독립적인 모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삐걱삐걱대고 갈등이 생기고 자기 감정이 굉장히 요동치고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거를 내가 꾹꾹 누르고 억압하는 것만 배우다 보면은 결국에는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터지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관계를 맺거나 일을 할 때 다 지장이 됩니다. 오히려 진짜 자기가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기고 자기 삶을 자기가 주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고 그런 식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진정한 독립심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론 갈등이 생기고 삐걱삐걱대고 실패도 되고 좌절도 돼요. 그때 바로 중요한 게 아버지의 역할이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안정기지. 근데 이 안정기지는 그냥 내가 안정기지가 되고 싶어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을 때 평상시에 아버지가 정서를 잘 다룰 수 있었을 때 아이 입장에서는 안전한 느낌을 받고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감정을 말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구나. 감정을 말한다고 해서 나한테 더 손해가 되거나 혼나게 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해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힘을 얻고 내가 세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힘들 때 잘못된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쪽은 내 탓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나는 참 부족해. 내 탓하는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아니면은 남 탓.
네가 잘못했어, 딴 사람이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남 탓만 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 두 가지 방식 다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거 다 아실 텐데요. 결국에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그거를 표현하고 다루고, 그렇게 유연하게 자기 감정을 조절해야지만 이 세상을 살 때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안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됨이라는 거는 결국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을 내가 자연스럽게 다루면서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이다. 그렇게 아이의 감정을 주고받고 하는 순간에 아이는 점차 세상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서적으로 아이와 연결이 되면 되겠구나. 너무 좋은 모습, 너무 바람직한 것만 가르치려는 압박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다루면서 아이와 연결되기만 하면 아이는 점차 자연스럽게 의존 욕구도 충족하고 점차 독립의 욕구도 충족하는구나. 그렇게 아이가 자라게 돕는 게 아버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